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조이대 사법내란 세력이 청문회 천안 보이콧으로 공세를 펼쳤으나 그야말로 조이대 사법부가 문 닫을 만큼의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김영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주진우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 거 없이 저런 식으로 잡혀찍게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점심 이후 회의가 제기되자 김기표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아까 그 제보를 아까 김영민 의원께서, 정연한 김영민 의원께서 말씀할 때 상대 의원이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의 의혹 제기는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를 받았다는 것인지 증거가 뭔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요즘 사법부가 정치 한가운데에 개입하고 대법원이 그래서 위상이 말도 없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법원 전체에 대한 어떤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그런 의혹 제기가 있으면 사법부에서 알아서 잘 감찰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당 의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희들도 얘기를 더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마치 장소 특정도 안 되고 언제 누구랑 갔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무슨 베네수엘라 운운하면서 마치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PPT 좀 띄워볼까요? 사진 저희가 갖고 있는 저도 사실은 제보를 받았는데 김영민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위에 가린 겁니다. 이게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입니다. 아주 문제가 되는 직무 관련자. 그리고 그 룸살롱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실정법도 어길 수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룸살롱에서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이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내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면 그것도 직무 관련자라면 밀접한 직무 관련자라면 이거는 대단히 문제가 되는 행위 아니겠어요? 자, 이때 경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다음과 같이 사자우를 날렸습니다. 나라를 망친 데 대해서 책임을 묻고 사람들에게 불안을 준 데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우리에게 절망하게 한 그 대리인 일꾼의 배신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묻는 건 너무 쉽지요. 내란 수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하고 있는 이 3회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국가기관에 숨어서 민주 질서를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법원 행정처장인 천대엽까지 판사 통일체 원칙이 있었는지 대법관들과 뜻을 같이 하겠다며 자신은 의결도 하지 않았으니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기막힌 상황이 오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가사롭다는 듯 청문회 시간 대신 대체 토론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반격을 펼칩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질문할 거 다 질문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이제 저희 대법관들께서 이제 불출석에 관한 의견서를 제시한 바가 있고
그 내용이 또한 제가 보기에도 입장을 같이 해야 될 입장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런 실질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제가 참석하기 어렵겠다는 말씀을 부득이 드리지 아니, 못했습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사 동일체는 들어봤어도 판사 동일체는 처음 들어봅니다. 제 독단적인 생각으로도, 제 독자적인 생각으로도 그와 같은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대신 그러면 처장님 계실 때 우리 의원님들이 물어볼 것이 청문회에 준해서 많다고 하니 대체 토론을 대신 좀 길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 토론을 하실 의원님들은 5분간 원래 국민의힘도 대체 토론 3분 주면 5분 주세요 하잖아요. 노정면 선대위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 당장 지규현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하십시오.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어 자신의 SNS에도 긴 말 필요 없다. 지기현 판사 룸사롱이 좋으면 법법 벗고 본인 돈으로 가시라. 내란 재판 당장 손 떼고 감찰과 수사 받으시라. 박은정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제가 라임 술접대 검사들에 대하여 직접 감찰한 지 4년 6개월 만에 그것도 겨우 정직 1개월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청문회에서 제기된 지기현 판사 술접대 의혹도 신속하게 감찰하고 징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김앤장 소석호 변호사는 윤석열 내란 이후 대통령 안가와 관저에서 윤석열을 만나서 뭘 했는지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15년 5월 1일 대법원이 대통령 후보를 없애려 한 사법 쿠데타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도래일 것입니다. 깨끗한 법정을 위한 사법개혁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전 국민이 내란 피로를 다시 갖게 된 건 지기현의 시간 계산으로 내란 수계를 석방한 내란 공범적 판결이 있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비공개 재판에 지하 통로를 이용케 하는 특혜까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기에 조희대 사법내란이 발발하니 국민의 분노는 폭주하는 것이고 결국 조희대의 사법내란은 내란특검과 사법개혁으로 철퇴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석의원 총 14인 중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지기현은 룸기현이라는 별칭까지 달며 그야말로 판사 인생 종치게 됐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사면까지 기대할 수 있게 했던 지기현 재판부의 몰락은 곧 윤석열의 몰락이기도 하겠지요. 만약 판사 캐비닛으로 인한 거대한 외압이 있었다면 폭로하는 것이 판사의 마지막 양심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는 6월 윤석열 내란, 조희대 사법내란 등을 재판하는 특별재판소를 만들어 이들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